농담 파는 농약사, 술 안 파는 술가게, 정신 나간 모피디, 잉여 강현진, 무게중심 장두량, 우리가 만드는 좌충우돌 우왕좌왕 소셜 방송, 여기는 북치기 박치기. 연애야, 해주세요. 예, 목소리가 돌아온. 아 오프닝 안 나간대. 예. 뭐야, 그럼 지금 나가고 있어? 예 이제 나가. 와. 리허설은 왜 한 거니? 리허설 2번이나 했는데. 참나. 자,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박화백님 잘해주셨습니다. 에이, 웰컴. 자, 그리고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개편을 맞아서 1부는 모피디의 이모 저모 고모, 2부는 북박 연구소라 그래가지고 맞아. 우리가 관심 가는 일상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파헤쳐보자. 예, 그런 퀴즈로 2부를 그렇게 꾸밀 거고요. 3부는 북박 레드카펫 오. 손님을 모십니다. 어마어마 손님이라. 오늘 이분 처음으로 모시느라고 완전 잘생겼어. 박화백이 직접 오. 그 차로 차로 모셔가지고 제가 어. 박 기사가 돼서 오늘 야. 모시고 왔습니다. 편하게 모셨어? 응. 네? 편하게 모셨어? 빠르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윤성님께서 오늘 야. 첫 번째 게스트로 레드카펫을 오. 밟아주셨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빈자리 하나 있죠. 농약사 아직 안 왔어요. 딸이 뭔지. 왜요? 딸 왜? 딸을 서울대에 갔는데 딸을 데리고 놀러 갔다가 갔는데 오시는. 저희가 지금 2채널이 안 돼서 아이패드로 음악 주세요. 음악을 또 왜? 자, 우리 음악 가야 돼요. 음악 있어요. 음악을 음악. 꼭 음악 왜 안 나오나? 모피의 이모 저모 고모. 있어 보여요. 여기 뚜끈. 야, 그렇게 뚜끈이야. 뚜끈한 거 아니야, 같아요, 선. 정말. 리허설은 왜 한 거니? 들고 밖에 나가면 자, 점점 멀어지지. 자, 그렇죠.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6.4 지방선거가 60여일 앞으로 임박한 가운데 전북 지역 광역의원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북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 현재 등록한 도의원 예비 후보는 모두 115명입니다. 이 가운데 30명은 전현직 시군 의원으로서 광역의원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모두 선전하시길 빕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음악이 없으니까 굉장히 밋밋하네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북도지사 경선 룰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론조사 50%, 공론조사 50% 합산형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새정치연합의 공천관리위원장에 따르면 전북도지사 후보자 추천을 위한 공론조사 인선은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후보자들의 프리젠테이션을 거치고 전문 패널들이 후보자들을 상대로 한 공통 질문을 하고 후보자들 간의 상호 토론을 거친 후에 공론조사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이른바 나는 가수다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수는 그 노래를 잘하면 된다는데 정치인은 뭘로 경합을 벌이죠? 원래는 미모? 원래는 뭐 이제 정책 뭐 이런 게 나와야 돼.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돈? 뭐 우리가 피부적으로 와닿는 얘기는 조직? 조직. 그러니까 오늘 계속 조직이 나와. 마지막 소식입니다.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켰던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가가 신청 금액보다 대폭 낮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 분양가 심의위원회는 중흥통원과 호반건설이 신청한 분양가를 심의하고 혁신도시 H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를 평당 730만 원 미만으로 책정토록 권고했는데요. 당초 그 건설회사는 그 블록의 분양가를 중흥의 경우 860만 원, 호반건설의 경우 810만 원에 신청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윤성님께서 뭐 다혈질이신 것 같아. 800 나오면 아이씨 안 돼. 아니돼요. 자, 뭐야. 안 돼. 자, 왜냐면 그 전에는 590만 원, 600만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860만 원, 810만 원에 신청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에 전주시 주택과장은 시민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서 현실 가능한 범위에서 가격을 최대한 낮췄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아파트 이게 뭐 강남도 분양가 아니고. 엄청 올랐네, 진짜. 네. 그만큼 우리 소득이 오른 겁니다. 누가요? 그래서 이걸 낮춘다는 것은 왜 이러시죠? 우리의 수준을 무시하는 겁니다. 왜 우리 이러세요? 이 정도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입주민이 진짜 왜 거긴가요? 돈 없으세요?
저거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 낮추면 이상! 안 돼요. 돈도 없고 정치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모 PD의 우리 지역 이모저모 고모였습니다. 연습 좀 했는데 예. 1시간 반 동안. 자, 지금 오늘 대충 읊어본 내용을 가지고 좀 짜투리 얘기를 좀 해보죠.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선 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거 지금 절차상으로도 그렇고 시간이 촉박해서 후보들마다 바쁘겠네. 바쁘죠. 바쁘겠어. 바쁘죠. 공론조사 50% 합산형 여론조사. 야, 이거 재밌겠네 아주. 공론조사라는 게 뭐예요? 공론조사. 아까 얘기를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공론조사 인선은 얘기를 할때 선거인단을 들으라고? 모집해서 후보자들의 프레젠테이션을 거치고 전문 패널들이 후보자들을 상대로 한 공통 질문을 하고 후보자들 간의 상호 토론을 거친 후에 공론조사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숨이 막히. 이른바 나는 가수다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잘해야 돼. 노래를 중요한 건 노래를 잘해야 돼. 알겠지만 그 나는 가수다 때도 아시겠지만 이게 노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노래만 잘하면 현장 되는 게 분위기. 아니에요. 그렇죠. 현장 분위기도 중요하고 뭔가 빵 터트려야 되고 뭔가 주위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얼굴이 해줘야 엄청 돼. 빨개져야 돼 그리고 그렇지. 막 숨 넘어갈 듯이. 뭔가 빵 터져줘야 되는데 과연 이것만으로 이 사람의 정책을 바로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좀 인기몰이 방식인 것 같지 선거인단 않습니까? 모집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선거인단 모집은 여론조사. 그러니까 지금 전화, 전화로. 전화로 모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화를 잘 받아야 되는 거네요. 네, 요즘에 전화 받자마자 다들 끊으시던데 전화 잘 받으셔야 됩니다. 요새 또 지난 주에 네, 그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 또 시끄러웠죠. 그랬죠. 아. 여론조사 방식 이렇게 해도 되나? 뭐 정말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어딘가에 이미 네네 아. 소속이 돼 있는 분들만. 이때 이 말씀드리는 순간 농약사님께서 입장하셨습니다. 농약사님. 빈손으로 입장했다 빈손으로. 예. 어떻게 빈손으로 와? 몸이 왔으면 됐지. 자, 안녕하세요. 너무해. 이렇게 해서 맞다. 전 구성원이 참여가 돼서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이모저모 공원 다시 시작해요? 아, 다시 읽고 싶은데. 아파트 분양가는 굉장히 나는 옛날 생각하는 줄 모르는데 옛날에 저기 뭐 샵인가 뭐 이런데 평당 450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막 무슨 막 이랬었는데 이미 그게 2007, 8년 얘기죠? 그 정도 된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800 얼마. 뭐 여기서는 건설 회사에서는 뭐 땅값도 오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깎일 거 생각해서 이렇게 올렸나? 야, 700만 원대. 아, 많이 올라갔네. 뭐 더 이상 뭐 덧댈 얘기들 없으시면 넘어가고요. 근데 이게 그때 분양가 반값 얘기도 나오고 뭐 한참 노무현 때 그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건 정말 내려가거나 뭐 그런 거 없이 꾸준히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공개된 원가 공개가 된다거나 근데 이런 아직 거 입주 전인 아파트의 이 그 분양가가 600만 원대인데요. 네. 800만 원대 후반으로 갔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고급으로 만들겠다는 거겠죠? 예? 강남도 아니고. 비싸야 고급으로 만들죠. 우리 전라북도라고 늘 그런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느 날부터인가 분노를 부르는 한마디였네. 네, 보수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 저희 술가게님과 함께하고 일부러 그런 것 같아. 일부러. 그럼 아니 어차피 내 못 들어가니까 남들도 못 들어가게 평당 좀 비싸게 해라. 얼마짜리 아파트 평당 한 생각하세요? 1200 이렇게. 우리요? 네. 우리가 이제 평당 갑자기 나누기를 어떻게 아니, 해야 되는 왜냐면 거야? 얼마짜리야 지금? 그래 우리 예전에 호가가 지금 얼마야? 우리가 들어올 지금 때 얼마나 막 불러. 했어? 그러니까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집이 안방과 화장실이 내 거고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 얼마냐고. 아니, 지금 얼마냐고. 말이 길어. 말이 1억은 길어. 넘겠지. 1억은 넘겠지. 이러고 넘기. 우리는 그런 게 재물욕이 없기 때문에 응. 부동산에 내 집값이 얼마인지 이렇게 확인하지 얼마지 않습니다. 숫자를 말씀하시라니. 여기서 가장 비싼 지역에 비싼 아파트에 사시는 우리 김윤성님 한마디. 어디 사시는데요? 예, 서신동의 모 아파트에 사십니다. 진짜요? 그 현 송아지 시장과 지근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지근거리 그놈의 진짜 예, 애매하다. 정말 가깝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 평당 800 얼마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느낌들은 어때? 그럼 24평에 감이 안 2억, 오는데 나는 그런가 봐요. 감이 안 나 진짜 이게 24평에 24평에 2억 2억. 정도. 거의 100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 우리 집 2배네. 근데 뭐 서울은 24평에 5억 정도, 6억 정도 아니, 하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 아직 시골 동네인 거죠. 우리 처가 쪽도 서울 저 제일 비싼데 뭐
10몇 억, 막 20몇 억 아파트 산다고. 네. 그래서 그 돈이면 여기 오면은 아파트 하나 사고 평생을 여기서 놀 수 있다. 네. 그래도 안 내려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 근데 얘기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 가격은 한번 띄워주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장사를 할 때 이거 원래 1,000만 원짜리인데 딱 깎아서 600 이러면 막 몰려드는 것처럼 지금 처음에 나 고가를 부르고 좀 어차피 깎일 거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러면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면 제값 다 준 사람만 제가 다 줘도 아니 그렇게 살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야. 이번에 삼천동 이안이라는 새로 재개발해서 하는데 보니까 뭐 확장비도 주고 플러스 알파는 또 뭐야? 그 알파 얼마 줄 건데 그렇게 광고하는 걸 봐서 핸드폰이네. 예. 제값 주고 들어갈 사람 이것도 뭐 없는 대란 거야. 일어나나요? 보조금. 이것도 대란 일어나나요? 보조금 대란. 스팟 떴습니다. 스팟. 아니에요. 그거 거기는 막 피를 주고 산다고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따로. 네, 프리미엄을 주고. 근데 내가 볼 땐 우리가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게 맞아, 우리가 정말 근청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 근청스러워 보일 이상 수도 있어. 돈도 없고 정치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모피디의 우리 지역 이모저모 고모였습니다. 1분 끝났나요? 네. 자 빨리 자 음악 주셔야죠. 뭔가 준비는 우리가 됐는데 우리 지금 주민 왜 그래 진짜 우리 아까 리허설 엄청 열심히 했는데. 시작하겠습니다. 자, 북치기 박치기 봄 개편 첫 번째 방송 어세두세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코너 2부는 북박연구소. 그렇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좀 궁금한 거 이런 것들을 서로 한번 터놓고 얘기를 해보자. 그렇지. 오늘 첫 번째로 잡은 게 축제입니다. 특히 이제 꽃축제. 예, 저희들이 모여서 사전에 얘기를 하면서 워크숍을 할 때, 워크숍을 하면서 또 아픈 기억이. 뭐야 풍기호. 이 축제라고 하는 것들이 다른 것들은 뭐 이게 그나마 일정대로 진행이 되는데 이 꽃 축제는 요즘에는 너무나 이 변화무쌍하다. 개화 시기가. 그렇지. 그러면서 그러면 축제의 경제적 유발 효과 이런 거는 도대체 누가 어떻게 집계하는 거냐. 그래서 그런 관련한 축제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첫 번째로 북박연구소 축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지. 우리 워크숍 얘기는 좀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5초에서 같이 1박 2일을 하자고 워크숍을 하자고 해놓고 맨 먼저 들어가서 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누굴까요? 아니 다들 열심히 얘기하는데 같이 자는 거야. 지탄 받아야 혼자 취했다고. 그것도 막 침대에서 그냥 한참 우리 그 조는 것도 열기가 아니고. 달아오를 때
달아오르기는 새벽에 내가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시내를 내가 그 비드 오는데 걸어서 하여튼 일단 그렇다고 얘기를 아니 그 밝히고 싶고요. 네가 코만 안 골았어도 내가 거기서 버티려고 그랬어. 너 외로울 것 같아서. 아유 갔어. 방이 울려 방이. 내가 순간 소리가 나는 건 그렇다 쳐. 울려 진동이. 몰랐어 진짜. 아니 정두리 형이 내가 순간 잠깐 보였거든. 그래서 저 양반이 아니, 저게 근데- 옷을 벗는 건지 입는 건지 내가 가늠이 잘 안 돼가지고 어휴, 내가 정말. 벗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새벽에 눈을 떠 보니까 벗는 거겠지? 그럼 이거 위험하다. 됐다 그럼 넘어가고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데. 넘어가고 자, 넘어가고 축제 같은 워크샵을 끝내고 그렇지. 우리가 이제 본격적 우리 지역에서 1년 동안에 올라가는 축제가 몇 개나 될 아는 것 같아? 것부터 한번 아니 몇 개나 될 것 같아?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전체 내에서 50개. 더 써. 더 한 100개쯤 던지자 우리가 일단 50 몇 개 돼. 50 몇 개. 오. 이거 봐. 지금 무터 떼고 말할 게 아닙니다. 잘한 거야? 시끄러. 아니 찍었지. 50 몇 개가 되는데 아니 쭉 불러보게 김제 지평선 축제 아니 그렇게 그러면. 불러버리 뭐 시간도 아는 없잖아. 거 전주만 해도 축제가 내가 알기로 한 6개는 돼. 소리 축제 영화, 한지 축제 한지, 네 풍남제, 풍남제 간호제, 진짜. 풍남제 다 진짜- 합쳐지지 진짜 않았어? 잘하고 있다. 비빔밥 축제. 비빔밥 축제, 한도 끝도 발효 없어. 식품 엑스포. 근데 다른 거 괜찮은데 이제 벚꽃 얘기 저번에 아까 얘기한 대로 윤중로 벚꽃 네, 윤중로 씨. 발 빠르게 대처를 했지 서울에서. 그렇죠. 그렇지, 확 그렇지. 땡기고. 네. 그래도 끝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가 어찌 보면 피크 주말 피크인데 끝물이지. 이미 뭐 지고 원래 13일에서 30일인데 3일에서 13일로 바꿨습니다. 그렇지. 그것도 그러니까 빠른 대처지. 굉장히 빨리 바꿨죠.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딱 하나잖아. 내가 지난주에 서울에 가봤더니 서울 여의도에 벚꽃이 다 폈더라. 그래서 서울 윤중로 벚꽃 축제 기획자는 배려버렸다. 이게 이제 난리 났다 이거. 오늘 내가 개인적으로 그 위봉폭포 쪽으로 갈 일이 있어. 송광사. 그 소양 쪽을 지나가는데 어. 차가 무지하게 막히더만. 오늘 거기도 이제 벚꽃 보러. 오늘 이제 마지막 거기도 이제 거의 다 졌어. 끝물이야. 근데 우리 지역에 옛날에 전군 벚꽃 축제가 있었지 않았어? 지금도 있어요? 아 그 얘기. 벚꽃 축제. 그 군산 벚꽃 얘기는요. 축제. 그 거기 있는 벚나무들이 오래돼서인지 병에 다 시달려서 관리를 안 해요. 지금은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벚꽃이 이렇게 축제할 만처럼 할 것처럼 이렇게 화창하게 아니, 피지 그래도 않는 거야? 해요 축제는. 그러니까 예전에 봤던 기억이 벚꽃 있는 아가씨도 사람들은 선발 대회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봤던 기억이 벚꽃 있는 아가씨? 사람들은 형편없죠. 지금 거의 뭐 그 섬진강 쪽에 가면은 정말 화려한 벚꽃에 비하면 볼품 없어요. 그렇지. 벚꽃은 여기 삼천변도 좋아요. 거기로 좋지. 이제 바꿔야 되겠어. 차를 막고 그러면 우리 전북의 송광사도 있잖아요. 꽃축제가 어벤져스 촬영하는 것처럼 막아. 또 어벤져 나중에 이거 꽃축제가 구절초 축제가 있고 네. 그지? 그 다음에 천만송이 국가축제. 그거는 근데 익산에서. 익산인데 그거는 국가가 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 온실에서 피워놓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가져가지. 네. 하우스 안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건 사실 계절적 영향을 안 받잖아. 그렇죠. 구절초 축제는 그래도 받을 테고. 받을 테고. 그 다음에 꽃이 없나 이제? 새만금에 옛날에 뭐 하지 않았어? 일단 생각나는 게 없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사실은 우리 지역에선 꽃축제 갖고 낭패 볼 공무원은 없겠네. 그런가요? 그잖아. 그런가요? 그지. 동물원 야간 개장. 동물원 야간개장. 우리도 지금 네. 아주 근데 그거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동물원 성황리에 지금 개최 동물원 지금 방금 이렇게 오늘이에요. 오늘. 코드숨 치시는 것 같은데 동물원 야간 나 개장 가고 얘기하니까. 싶다. 오늘 아니.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옛말에 우리가 이 얘기를 처음 하기로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이 꽃축제 관련돼서는 야 이거 정말 난감하겠다. 이게 계절 기상청 자료 받아서 자기들이 날짜 정하는데 이 요즘 같은 이상 기온으로 해서 확 일찍 펴버린다거나 제때가 안 펴버린다거나 이러면 정말 난감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자체에서 또는 축제준비위원회에서 얼마나 발빠르게 대처하느냐 거기에 축제 관건이 달려 있다. 이제는 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가 문제가 아니라 개화 시기에 맞춰서 유동성 있게 이 축제 시기라든지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한 번에 다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조직력, 이 조직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 참고로 어디가요? 동물원 야간 개장도 서울. 3일 앞당긴 겁니다. 서울 말고. 아 그래요? 그래요? 근데 동물원은 또 왜 그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3월 말까지 문 닫았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새만 따로 이렇게 뭐 분리? 네. 네, 격리. 했습니다. 격리. 아 격리를 해놓고 네네. 개장은 하고 네네. 아 지금 그 새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나오지도 못한답니다. 그 안에서. 그 밖으로 네. 밖으로 그 정도로 이제 철저하게 정리를 한다. 검역을 근데 오늘 오면서 보셨겠지만 AI 관련 그 톨게이트에서 뿌려대던 건 철수했더라고요. 이제 좀 이제 날이 풀렸다 네네. 이렇게 판단해서 네. 철새가 없다. 아 그러면 이제 글로 넘어가 보자고. 경제적 효과는 이거 그건 어느 누가 계산하는 어느 거야? 축제나 그런 거 마찬가지인데 그건 좀 많이 부풀려진 게 있죠. 부풀리지. 네. 당연히 축제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한테 피부적으로 안 와닿고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성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들어가는데 성과를 내라라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성과. 방문객 숫자도 이제 부풀려지게 되고 경제적 효과라고 하는 것도 그래야지. 자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100명 왔는데 이번에는 누가 축제 그 담당자가 50명 왔어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 더 왔다고 얘기를 하지.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성공적인 축제 하나면 그 지역이 뭐 산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지역 축제들도 조금 조절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그걸 못 버려. 쉽게 못 놔. 이 축제라고 하는 게 마약같이. 놀 수는 없겠죠. 네. 이미 한번 벌인 일을 놓으면은 또 얼마나 원성들이 근데 전해하겠어요. 김제 지평선 축제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성공적인 축제라고 그렇지. 얘기하잖아. 대한민국 그렇지. 대표 축제라고 그렇지. 누가 선정이 돼 대표라고 있고. 했어. 그건 정부가 문광부에서 문광부에서 해마다 진짜? 선정을 하지. 나라가 인증한 어. 나라를 못 믿어? 아니 난 잘 믿어요. 나라를 못 이 아 사람이- 이놈의 나라가 믿게는 안 생겼지. 지금 돌아가는 꼴이 솔직히. 저 믿어요. 나라를 잘 믿어요. 믿으시는 걸로 그러게요. 생각하면 맞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 국고보조금이 들어가는 그 모든 축제는 다 평가를 받아서 그렇지. 거기서 선정을 해서 아. 우수 축제, 최우수 축제 요것들을 주고 거기에 선정이 되면 인센티브를 줘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못 미친다 그러면은 또 페널티를 주고. 네. 그리고 뭐 그렇게 하면 홍보 효과도 좀 큰가 봐요. 여기저기 그렇지.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디 관광공사나 이런 데 링크도 걸어주고 옛날 우리 오. KS 마크처럼. 그렇지.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우리 지역의 축제 중에 성공 사례로 꼽히는 게 지평선 축제인데 사실 지평선 축제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교통이요. 너무 막혀요. 막히니까. 거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실은. 없어. 근데 축제 때 길 뚫자고 거기 지금 있는 도로를 뭐 양쪽을 길을 더 그렇지. 할 수가 없잖아. 축제 때 쓰자고. 하고는 있지만 예를 들면 평소엔 거기가 그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곳이라고. 근데 모두 그 자가용을 끌고 와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오지만 옛날 내가 던졌던 공약. 김제 시내에다 쳐놓고 자전거를 타고 가면 돼. 벽골제까지. 마이크 여러 개만 네. 꺼버리고 그럴 텐데.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분 왜 이러세요? 오늘 갑자기 오늘 왜 이러는 거야? 아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이거는. 숙하게 캐릭터를 이상하게 잡고 왔는데 오늘. 대표적인 게 한평 나비 축제예요. 그렇죠. 그렇지. 성공 사례로 네. 꼽히는 게. 산천어 축제도 있고. 그렇지.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나비 좀 잡아놓고 이게 막 난리를 쳐가지고. 맞습니다. 아 계절 축제 얘기하니까 하나 생각났다. 무주 남대천 축제가 원래 되게 유명하고 좋은데 네. 그게 올해 또 이상 기온으로 네. 얼음이 안 얼어가지고 네. 아 남대천은 뭐 그러니까 이렇게 축제가 취소됐어. 골짜기가 그렇지. 얼어야 올 되나? 겨울에. 아니 그 천이 딱딱하게 얼어서 사람이 올라가서 거기서 얼음 썰매 타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그게 안 되니까 올해 그걸 취소하고 그 가설물을 놨어. 송어 낚시만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날씨 관계된 거에 영향을 받는 축제들은 상당히 위험해. 위험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준비나 경우의 수를 딱 잡아놓고 언제다 그럼 빡 그렇지. 네. 이런 순발력이 없으니 이제 진행이 이런 거 힘들지. 이런 거 사용 자제해야 됩니다. 근데 그 남대천 이래요. 축제가요. 네. 남대천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 강원도 저기 가도 어디죠? 강릉? 그쪽 가도 남대천이 있어요. 네. 그러겠지. 남대천이라고 하니까 너무 헷갈려. 효자동은 서울에도 있어. 그 춘천에도 있고 그러니까. 포항에도 있고 그러니까. 네 군데 있습니다. 전국에. 어. 효자들이 사는 데는 다 그러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축제에 관한 얘기를 조금 주제를 가지고 이 축제 우리가 뭐 개화 시기 이거 얘기하자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축제에 바란다 이랬으면 좋겠다. 그렇지. 네, 이런 거 정도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축제 바란다. 음. 소녀시대가 어떤 왔으면 축제든. 좋겠다.
어떤 축제든. 그러니까 저도 진짜 소녀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딱 들으니까 생각이 나도. 나는데 난 정말 지금 두 가지로 이 대변되는 그 아이돌이 와야만 하는 그리고 이렇게 뭔가 먹을거리만 있어야 되는 막 그런 네. 축제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헐. 제발. 소녀시대 얘기하자마자. 아니 그래서 저희가 방송 아마 하실 때 보면 저희도 이렇게 어떤 축제에서 공개 방송 해달라고 의뢰를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받으면 900만 원은 다 출연료로 출연료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꼭 굳이 우리가 아이돌을 보려고 아이들이 오는 게 아니고 이 유명한 트로트 가수를 보려고 어르신들이 오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축제가 변질이 됐을까 하고 아쉬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방문객 수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지 그런 거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네. 필요한 거지. 일단은 그렇습니다. 제일 쉬운 게 트롯 가수 부르고 네네 아이돌 부르고 그러면 그거 보려고 사람들 모이니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그 전군가도 벚꽃을 검색했더니요. 그 4월 6일자 투데이안이라고 요즘 새로 생긴 그 인터넷 신문이 있습니다. 투데이안이라고 그 전군가도 벚꽃 모습을 올렸는데 예전에 도로는 많이 죽었는데 그 옆에 새로 이렇게 그 한 대는 활짝 폈네요. 제가 금방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옆에 굉장히 크게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벚꽃 축제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네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모습이 사진에 강둑길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강둑길을 어. 하고 일부 그 넓은 길에는 아직 많이 남아 있네요. 이게 사실 정군도로는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어요. 이게 대표적인 쌀 스탈로인데 여기다 어떻게 사쿠라를 심냐? 그 이 사쿠라를 심는 배경도 그때 의심받았거든요. 그 제일교포가 기증했다고 하는데 이 제일교포가 과연 누굴까 막 이런 생각에서 이거 진짜 사쿠라 이거 일본 애들의 추억 심기 아니냐라는 말도 있긴 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벚꽃나무 원산지가 제주도라는 게 밝혀지면서 네. 그런 설이 있죠. 네. 하지만 제주도엔 벚꽃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 수출했어. 유채꽃이 많더라고요. 무궁화도 원래 뭐 교과서에 하와이에서 실었으면 좋겠다. 제일 많이 피는 꽃이라면서. 교과서의 벚꽃은 제주도 하와이를 안 가봤어요. 우리 교과서에. 이승만 대통령이 아무튼 하와이에서 특색이나 장점을 살리는 축제였으면 좋겠다. 너무 뻔하게 가수들 부르는 거 말고 네. 먹는 거 맨날 있는 거 말고. 네. 네. 걸스데이. 그거는 뭐 누구나 다 공감하는 근데 얘기. 제 생각할 때 특색 있게 우리를 부르면 될 것 같아요. 그닥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메리트가 있지는 않지. 맞아. 우리를 네, 보러 맞습니다. 사람들이 올 만큼 우리가 매력적이진 네. 않은 것 그럼. 같다는 생각이 저희 들어. 몽타주가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네. 몽타주 얘기는 하지 맙시다. 이런 축제 서로 있으면 좋겠다 우울하게. 싶은 거 없어요? 빨리 정리해 주세요. 우울해졌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가 동학 그 2주갑이에요. 120주년이어서 동학 관련한 그 축제라든지 행사들을 많이 유치나 이렇게 꾸리고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근데 중앙 정부의 기금을 가열차게 좀 받으려고 했다가 네. 다 잘려가지고 좀 많이 서운한 얘기긴 하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세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고. 또 동학혁명에 대한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좋아할 일은 없지. 그렇기도 하고 또 너무 수동적이기도 한 것 같아요. 축제가 좀 약간 자발적이어야 되는데 너무 수동적이에요. 그렇지. 누군가가 차려줘야지 거기에 가가지고 수저를 뜨는. 야 내가 좀 차리고 좀 그런 축제로 좀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준비가 뭐 안 된 이렇게 건가? 해외 유수에 잘 되고 있는 축제들의 가장 근간은 주민들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 바탕에서 시작을 하거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막 1년 전부터 막 뭘 깎고 네. 뭘 하고 준비를 하고. 근데 우리는 행사 때 맞아요. 쫙 부스 깔아놓고 그러니까 행사용 천막 돼요. 이게 나 그런 업체 하고 싶다. 행사용 천막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이게 오시는 분들이 딱 있어. 그 이제 각설이 오빠들 아, 네, 그렇지. 네. 오시고 엿 엿 파시는 분들 그다음에 그다음에 통바베큐. 안데스 통바베- 안데스 그 통바베큐. 아줌마도 와. 안데스? 안데스 그 기타 그 있어요. 그분들도 항상 펜플루 와서 뭐 그런 거 하세요? 뭐 그런 거, 예, 막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데 노래가 지역 좋아. 축제에 왜? 노래가 좋아. 근데 항상 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전국 축제, 전국 규모의 축제만 돌아다니는 이 우리가 시쳇말로 장돌뱅이 분들만 와 계시면 그냥 그거를 어디에나 볼 수 맞아. 있는 걸 어디에나 볼수 구경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뭔가 특색 그러네. 있는 이분 축제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용산역에서 안데스를 봤거든요. 근데 장수 사과 축제 갔더니 있는 거야. 그리고 저쪽 그분들이 혹시 전국 순회 공연 중인 거 아니야? 아는 체하고 순회 공연 중인 거 아니야? 아니. 순회 공연 중? 그 축제 컨텐츠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어.
회사가 있어서 진짜요? 그 조직위에서 그치, 연락을 이렇게 하면 선택하면 돼. 기획사같이, 김밥 기획사같이. 전국처럼 이렇게 쭉 해서 나라별로도 있고 장르별로도 있고 막 다 있어. 정말요? 뭐 쇼 그러면은 뭐 무슨 쇼? 우리도 넣어달라고 그래. 어? 아까 이 얘기 끝났어. 아까 끝났어. 뒷북 치지 마. 우리가 공굴리기 정도는 해야 북치기 되고. 뒷북치기 이런 거 하지 마. 그렇습니다. 큰 축제죠. 축제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얼굴 이제 우리 말로 뻔내기도 좋고 네네. 동원해서 일일이 뭐 찾아가다니기 힘드니까 뻔내기도 좋고 이게 마약 같은 거라고 마약 같은 건데 이제 축제마다 드리는 돈 대비 그러면 수익을 내라라고 하는 것도 안 어울리는 경우도 있고 일테면 소리 축제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들이 낼수 없는 거지. 굉장히 좋거든.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그 공연들을 다 보고 다닐 수 없는 공연들이 여기에서 올려지니까 그런 것들은 수익을 목적으로 가면 안 되는데 자꾸 이제 압박들은 들어오지. 네. 얼마를 들였으니까 거기에 어떤 성과를 내라라고 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딜레마이기도 하죠. 그런 속에서 특색 있는 아까 우리 모 PD가 얘기했던 것처럼 특색이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노력들은 해야지. 혹시 뭐 그럼요. 좋은 축제 같은 거 좀 아이디어가 지금 생각해- 막 떠올랐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 김윤성님께서 입고 오신 전북 현대 유니폼을 보니까 전북이라는 이름을 달고 뛰는 팀의 출정식 또는 그 팀이 우승을 했다. 이 퍼레이드? 모든 퍼레이드까지 촌스럽게 할 필요는 없고 이게 우리 도민의 축제로 승화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우리 쌍방울이 우승을 했다면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대자동차 관계자 여러분은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랑 같이 축제를 한번 마무리가 기획해 좋아. 보시죠. 저는 뭐 구워 먹는 거 있잖아요. 먹는 거 와일드 푸드. 그런 것처럼 그걸 좀 야외에서 야외에서 정말 수없이 많은 동식물들을 구워 이렇게 구워 먹는 동식물을 그건 구워 어때? 먹어요? 그건 어때? 동식물 설치류. 산 하나를 딱 정해서 시작하면 전날부터 시민들이 전날부터 주민들이 모여갖고 산 하나를 털어서 거기 있는 걸 메뚜기요? 싸 먹는 거야. 와일드푸드의 끝판왕. 메뚜기 떼요? 그렇지, 그렇지. 훑고 지나가? 훑고 지나가. 그러니까 뭔가 쭉 애들한테도 올라가면서. 추억을 줄 수 있는. 근데 나는 이거 내가 지금 얘기를 하면 누군가 할 것 같아서 갈등이 생기긴 하는데 뭔데? 요걸까봐 나는 캐릭터 축제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 캐릭터. 그래서 동물원에다가 이 각 만화부터 해서 각 막 캐릭터를 딱 풀어놔. 재밌겠다. 그래서 칼쇼 갖고. 그렇지. 아니 이거 본인도 배트맨하고 막 슈퍼맨하고 원더우먼이 셋이 앉아가지고 고스톱을 쳐.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코스프레를 하고 가는 거야. 그렇지. 재밌겠다. 일테면. 입장할 때 그걸 해야만 입장이 그죠? 되는 거야. 그다음에 재밌겠다, 그 재밌겠다. 그냥 그 앞에서 그 코스프레 파는 거야. 로봇 태권 부위와 마지막에 싸워. 기간 동안은 그 동물원이 아닌 거야. 오 재밌겠다. 만화의 세계인 거지. 재밌겠다. 동심의 세계인 잠깐만 거고. 이 방송 듣고 따라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원조인데 이거 확실히 해야 된다. 요거 정확하게 등록해놓다니까 하려면 해. 하나 보네. 연락 주시라고. 그러면 이번에 새로 시작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듣고 아이디어를 채용해서 네. 한번 꼭 연락 주세요. 아무튼 새로운 축제도 좋지만 기존의 축제도 조금 잘 갈무리를 해서 좀 나아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마무리로 네. 그러면 전북은 꽃축제 지금 4월, 5월에 뭐 축제가 없는겨? 왜 없어요? 다 엄청 많죠. 5월은 이미 전주영화제, 한지축제, 축제. 뭐 단오 엄청 단오.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언급을 해주고 가는 게 그러려고 했어요. 그럼 그 깊은 뜻을 모르고 한 거 몰라주고 아니야? 무엇보다 중요한 축제가 하나 있죠. 전 세계적인 축제. 4월 달에는 부활절이 있어요. 아이, 네, 진짜 우리 3부 언제 넘어가? 3부. 3부 가자요. 삼부 가요, 음악 삼부. 주세요. 가자요. 예. 삼부 아니 나는 가자.
맞습니다. 어떻게? 자, 3부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치기 박치기 레드카펫 오늘 첫 번째로 밟고 오신 김윤성님. 지금 복장이 응원 복장이에요. 전북현대. 전북현대. 와, 서울 직관 갔다 왔습니다. 직접 관람. 직접 관람. 직접 관람. 대단하시다. 이겼나요? 이겼어요? 아쉽게 1대1 무승부로. 아쉽게. 우리는 무승부는 지는 건데. 그렇지. 아. 진 거지. 전북 FC가 잘하는 거잖아요. 저버렸구만. 잘합니다. 현재 2위죠, 그래도. 우리는 1위 아니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 여기 오늘 첫 레드카펫을 밟으신 우리 홍희님이 김윤성님이 또 우리 북박에 네. 사실은 오늘 동시 접속사 한 명을 깎아먹고 여기에 우리가 모셔놓은 거잖아요. 원래 원래 이분이 꾸준히 동시 접속을 해주시면서 댓글을 달아주시는 그분인데. 아 그러세요? 예. 그럼 우리의 프로필을 좀 알아놔야 되는데.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우리 탄생의 네. 그 배경에 있어요? 배경에 있죠. 배경에 노트북이 이분 겁니다. 우리 예, 북박 움직이고 있는 이 노트북이 거대 장비에 예, 우리 김윤성님이 아 기증해 주신. 진짜요? 2006년에 시가 250만 원이죠? 맞습니다. 2006년 2006년이에요. 2006 곱하기 2는 정도 이 정도는 해야 돼요. 그리고 멀쩡하게 잘 그 술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모아서 방송을 해보자라고. 그러니까 원래 괜찮다. 맥 동호회도 하고 계시다면서요? 아 동호회 도대체 몇 개를 하십니까? 지오캐싱도 진짜 하시죠? 궁금해요. 맥 맥 동호회도 동호회는 있고. 지금은 안죠. 아 그러면 또 어떤 동호회를 하고 계세요? 궁금합니다. 어떤 동호회를 하고 계신지. 지오캐싱. 지오캐싱이라고 하는 이제 보물찾기를 하고 있고. 아 그리고 네. 또 마실당. 마실당, 우리 저기 마실당은 뭐예요? 전북 인근에 있는 네. 좋은 옛길들을 찾아다니면서 술 마실 땅이 아니구나. 한 달에 한 번씩 저는 술 토요일 마시다. 날 모여가지고 이렇게 걷고 하는 그런 분들. 좋다. 끝나고 술을 먹었지. 가보고 싶다. 그리고 또 어떤 거? 그리고는 없어요. 그리고 혹시 또 오토바이 타고 세계 일주하는 거 그런 거 안 하세요? 불의의 사고로 오토바이를 먼저 저 세상 보내고 난 다음에 아주 그 오토바이를 기르면서 그리고 접으셨구나. 축구 서포터를 우리 전북 맹렬하게. 그러면서 현직은 지금 현재 현직 무슨 일 현직은 하십니까 뭘 지금? 하고 계시죠? 다 아시면서 아니 저희 이제 우리 모르는 척 하면서 청취자들께서- 방송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처음 뵀잖아요. 우린 잘 몰라요. 전화번호 모르잖아요, 우리 서로. 아나? 병원에 근무하고 있어요. 네. 그게 오늘 모신 주된 이유죠. 그런가 봐요. 네. 일주일 전에 갑자기 전화 받고 병원에서 그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 번씩 세부 정보가 어떻게 되십니까? 한 번씩 저한테 속을 보여준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 엉덩이 깐 사람들이. 부끄럽죠. 아는 사람한테 못 바꿨더라 그거. 아 근데 몇 분 까셨어요. 주로 대장 항문 쪽을 예. 맡고 계시는 허리 아래 쪽을 맡고 계시는 요즘 허리 위로도 올라왔습니다. 위내시경도 같이 간단한 수술을 하고. 아이가 속 보이는 쪽은 다 후벼 네. 파서 막 들어가서. 자, 오늘 그 우리 김윤성님을 레드카펫에 모신 주된 이유는 요새 이 원격 진료 때문에 의사협회하고 정부하고 갈등도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4월 4일 날 국회로 넘어갔어요 이제. 그렇죠. 일단 좀 많은 분들은 도대체 의사들이 왜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버는 양반들이, 예? 뭐 밥그릇 뺏길까 봐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마침 오늘 또 약사분도 계시고, 약사와 어디? 의사분도 계시고, 한번 싸워봐. 아주 그래요. 한번 붙어주면은 이 청취율은 많이 올라갈 것 같기는 해. 그래. 그래. 일단 좀 브리핑을 좀 해주신다면 쟁점이 뭔지. 지금 의료 상황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 아까 말한 4월 4일 날 그 정부랑 협상이 종료가 될 때 원격 진료는 의사들이랑 합의한 후에 6개월 후에 시범 사업 거치고 하기로 이렇게 서로 합의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6개월은 시작하면서 6개월간 어느 곳에 한 군데에다가 원격 진료 그 시범 사업을 따로 하자는 식으로 이렇게 그 정리가 되면서 원격 진료가 뭔지 좀 간단히 원격 설명을. 진료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전화나 화상으로
섬이나 이렇게 교고지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를 만나는 거죠. 전화로 그냥 전화로 하는 거지. 쉽게. 전화 근데 이제 전화보다는 이제 다른 기구들을 사용해야죠. 그냥 혈압도 재봐야 되고 맥박도 측정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다른 이런 그 IT 장비를 통해 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정보가 전달이 되면 이제 또 아마 화상도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직접 병원으로 오지 않더라도 그 진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진료를 하자는 그런 건데 그게 이제 그런 병원만 생길 가능성도 많죠. 그러니까 원격 진료 전문. 네, 극적인 예를 들면 그 흑산도에 사시는 분이 뭐 서울에 있는 어떤 사람 의사와 이렇게 컨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진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근데 이제 그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정부에서는 그거를 갖다가 하지 못하게 뭐 3번을 원격 진료를 하면 한 번은 꼭 왔다 가야 되는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기는 하는데 보완책이라고 하면서. 근데 약을 갖다가 예를 들면 뭐 한 달 줄 거를 근데 그게 뭐가 문제죠? 누구한테 문제? 환자한테 아니면 의사한테? 아니 뭐 의사가 막 반대하잖아요. 의사가 반대하는 거는 아까 말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진료라고 하는 우리가 원칙적인 부분은 사실은 면대면하고 말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면대면? 얼굴과 얼굴을 보고 네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여서 면대면. 그 진료의 첫 번째 조건은 환자의 얼굴도 보고 환자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환자의 전신 상태를 이렇게 파악을 하고 진료를 해야 그렇게 하더라도 실수를 할 수 있는데 화상만 가지고 진료를 하면 아주 기본적인 원칙에서부터 무너지죠. 거기서 반대하는 거고 아까 말한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면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 또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 어떤 그 큰 병원들 이런 쪽으로 그 원격이 몰리게 되면 지금 그런 걸 하지 않는 다른 병원들 일반 개원이들은 환자들이 숫자가 줄어들 거예요. 그게 포인트인가요? 그리고 두 가지죠. 근데 결정적으로 말하자면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우리 지방으로 따지면 지금도 현재 사실은 우리가 5대 메이저 병원이라고 하는 뭐 아프면 우리 있다 보면 어른들도 주변에서 그러거든. 나 이번에 좀 아팠더니 우리 아이들이 삼성병원 예약했어. 뭐 서울대병원 예약해갔어. 오늘 나 거기 가서 진료받고 왔어. 막 이러시거든. 그럼 어깨 뽕이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근데 실제로 어떤 원격 진료라고 하는 부분도 이 지방 병원이 사실은 그렇게 더 환자들이 더 많이 이 수도권이나 이런 대형 병원으로 쏠리게 되는. 이제 병원급으로 하지 않고 의원급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병원과 의원이 약간 구분이 있는데 그 지금 원격 진료 같은 경우는 병원에는 안 하고 의원에만 하기로 돼 있어요. 의원에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기 개인 무슨 병원 무슨 내과 이렇게 내과, 뭐 외과, 무슨 소아과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제 그게 지리적인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유명한 예를 들면 고혈압 선생님이 개원을 했다. 그렇죠. 예전에 서울에다 내과를 했어. 한양대 류마티스 유명했던 김성윤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거기로만 거기를 쏠리는 다 거야. 원격으로 쏠릴 것이다. 원격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럼 여기에 진료받던 분들이 서울까지 안 가도 약이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가 있을 수 있어. 왜냐면 그 여기 내가 얼마 전에 했는데 전북대 앞에 고시원들 있잖아요. 네. 옛날에 뭐 행정고시나 이런 고시원들이 강사가 없대. 네. 어떻게 하냐면 서울의 유명한 고시원 강의를 화상으로 방을 그냥 실시간으로 인터넷 쏩니다. 방송만 보는 거야. 그 방만 있는 거야 그냥. 극장처럼. 시청각실만. 네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고시원이 운영된다고 의전이나 하더라고. 법전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많이 그러니까. 했습니다. 근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완전히. 그래서 이제 개원이들이 주축이 된 의협에서 원격 진료를 반대를 했던 건데 이제 협상을 하는 과정에 이제 그 의협에서 그걸 일부 수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부의 시범 사업을 받아들이겠다는 거는 그러니까 수용을 한 거야. 같아요. 예. 그죠? 수용을 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의협 내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의협 상태는 어떻게 됐나 내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합의한 의협 이런 얘기 좋아해. 지도부와 싸움 얘기. 네. 지도부를 견제하게 돼 있는 대의원들이 또 있잖아요, 그죠? 네. 대의원 회의 둘이가 분리돼 가지고 이번 새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그 지도부를 제외한 대의원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다시 파업을 하자고 할 수도 있고 정부랑 협상하면 다시 나서게 돼 있어. 지금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이미 제가 2001년에 아, 원격 진료 이걸 가지고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알아봤어요. 흥미로운 분야더라고요. 미군 쪽에서는 상당히 그 당시에도 항공모함이라든지 이런 데 겨고지 근무가 많기 때문에 아. 위성을 통한 원격 진료를 이미 그때 활발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난 돈이 될까 하고. 아니요. 우리나라 그 시골 동기부여가 소위 말하는 많았어요. 오지. 이거밖에 그 없네. 오지 중에 제가 선택한 데가 어디냐면 순수한 목적으로. 전남 곡성. 이 곡성 끝내주게 진짜 겨우집니다. 어디 저기 뭐 그 오히려 군부대가 있는 인제 원통은 의사라도 있어요. 군의관이라도 있으니까. 근데 곡성이나 이런 데는 정말 그래서 이런 데를 원격 진료를 하면 그럼 어떻겠냐? 떼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때 돈이 나와요, 그게. 근데 했는데 주변 의사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문을 구하러 물어보면 뭐 선배님 이거 이렇게 원격 진료하면 다 이놈 새끼야 그거 하지 마. 뭐 좋은 일 같은데 왜 그럴까? 아예 아까 말했잖아. 그럼 다 서울로 쏠린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런 제 일개 대학생이 했던 제가 그런 걸 예감할 수 있을 정도면 똑똑하신 의사 선생님들이고 의협에 계신 분들이면 이미 원격 진료에 대한 어떤 이 미래와 청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대책이 없다가 대기업으로 의심되는 그쪽에서 툭 던지니까 이쪽에서 막 갑자기 막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잘 말씀하시는 어서두서가 되고 분열되고 난 참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이게 또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IT가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도 그런 게 가능해지니까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2001년에 말했잖아요. 지금부터 13년 전, 14년 전에 이미 미군은 가능했었고 그리고 지금 더 많이 좋아진 거고 예를 들어볼게요. 대구 사람들이 엄청 걱정했던 대구 대형병원, 경대병원이나 뭐 영남대병원, 파티바병원이 걱정했던 게 KTX가 생기면 다 서울로 간다. 이거 뭐 한 1시간 반이면 서울 가니까 그럴 것이다. 걱정 엄청 했어요. 그러면 그걸 막으려고 KTX를 못 다니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즉 원격 진료가 걱정된다고 IT 발전을 막을 수는 없는 얘기잖아요. 질문. 네. 이게 원격 진료가 해서 처방전을 받으면은 약을 받으러 약국은 가야 되잖아요. 지금 거기에 약사들도 아마 나눠져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약국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그 동네에 유명한 약국도 없어. 아니 그러니까 유명한 택배로 맞나 택배로?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한 곡성 같은 데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전주시하고 서울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아까 말한 뭐 유명한 김모 의원하고 퇴선을 아주 좋은 걸 계약을 맺어가지고 딱 이 약국에 가면 거기하고 딱 되는 거야. 그 자, 화상 이제 진료가 다 갖춰 있는 거야. 약국 안에. 그러면 그 약국에 가면은 딱 되는 거야. 치고 들어오셔야 돼. 그 부분은 또 아까 그 투자 활성화 대책 뭐 규제 완화라 그래가지고 정부가 그 원격 의료 외에 다시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병원의 법인을 자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아까 말한 그 자법인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늘어났어요. 그 전에는 주차장하고 장례식장, 그 다음에 그거밖에 못했지. 병원 내에 그 매점. 카페 같은 그런 매점 정도밖에 못했는데 지금 늘어난 게 숙박, 여행, 목욕. 엊그제 다시 그 심의하다가 빠지긴 했지만 화장품도 팔게 만들었어요. 건강식품. 이게 나름 이게 그 되는 거야. 병원 앞에 큰 사우나를 하나 지는 거야. 숙박이 가능한. 그 다음에 하나가 아까 말한 법인 약국이에요. 법인 약국. 그러니까 삼성 약국이 전국에 쫙 깔리는 거야. 거기를 가면 삼성병원에 원격 아까 말한 진료가 이제 원격 진료가 되면 무슨 기계 안에 들어가면은 원격 진료가 되면 그거는 이제 혈박해야 되니까. 스캔되고 막. 삼성 딱 약국에서 되고. 그 약을 타면 되는 거고 삼성 약국이 없는 데는 또 그게 또 조그마한 지역으로 삼성 약국과 협업이 된 또 약국을 만드는 이제 거지. 좀 예, 정확하게 알겠네. 이게 원격 진료의 좋은 점, 그러니까
삼성이에요, 규제는 삼성. 규제는 암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순기능도 있긴 근데 이 있는데.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규제를 자꾸 없애는 것이 누구에게 이득이냐. 즉 여기서 유식한 용어로 신자유주의를 하면 누구에게 이득이 될 것이냐. 자유는 좋은 거 아니야? 그렇죠. 자유가 좋은 거죠. 근데 그 누구의 자유냐는 거죠. 가진 자 있는 자의 자유냐, 지금 가지지 못한 자의 자유를 보장해 주느냐. 그러면은 그 노명 박사님 그러면은 약사분들은 이 법인 약국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 입장이겠네요. 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건 똑같아. 대의적인 명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명분, 그러니까 약사라고 하는 개인적인 명분이 있을 수 있는데 두 개 다 반대인 거죠. 대의적으로도 대의적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결국은 어디로 그 꼴이 어디냐면 민영화야, 민영화. 민영화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공공보험 해체하고 건강의료보험 해체하고 사보험 시장으로 넘기고 이게 이제 대의적인 꼴이라고 보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고 개인적으로도 당연히 반대하죠. 이게 줄어드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지금도 사실은 그런 거잖아. 뭐냐면 예전에 그 보면 약사도 어찌됐든 자기의 전문적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었다고. 근데 지금 시스템은 이젠 사실은 전문적 영역으로 남들이 안 봐주지. 봐줘요. 네, 전 보고 있습니다. 그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저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다음 법인 약국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누구의 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냐면 이젠 모든 영역이 다 자본의 힘으로 넘어가는 거지. 돈 있는 사람에. 그렇지. 그럼 고용하면 되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 누구한테도 피해가 가냐면 지금은 내가 내 약국하면서 양심을 가지면서 지키면서 할 수도 있어. 이게 마진이 좋다고 해도 별로 약효가 좋지 않으면 안 줘도 돼. 그러잖아요. 내가 환자한테 우리 흔히 말하는 감기약 하나 달라고 해도 네. 소화제 하나 달라고 해도 그런데 내가 만약에 고용된 어떤 법인의 회사야 그러면 마진을 위해서 그 회사에서 야 이번 달에 우리 재고 뭐 겁나 많이 남았으니까 이거 소화제 이번 달에 다 소모해. 그렇게 하면 이젠 난 소모해야지 뭐. 아니면 그 회사를 떠나든가 그 약국을 떠나든가. 그 이번에 의사들이 그런 조건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세 번째 있어. 세 번째 그게 뭐냐 그러면 아까 이제 첫 번째가 그 원격 진료도 받아들이고 6개월 후에 시범 사업이지만 그다음에 부대 사업하는 병원협회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병원협회랑 상의해서 다시 한번 논의한다라고 했지만 거의 수용이나 가까운 게 있어요. 근데 마지막이 뭐냐 그러면 의료보험 제도를 손을 약간 봤어. 손을. 근데 의사 측에 유리하도록. 나 이거는 근데 내가 봐도는 정상적인 과정인데 이제 그동안 너무 이렇게 안 됐던 게 사실 좋게 바뀐 건데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는 이제 밥그릇 챙겼다 밥그릇 이렇게. 챙기기로 돼 있는 건데 그게 뭐냐 그러면 의료보험 수가 우리 쉽게 말하면 내가 내는 돈을 갖다가 해마다 정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얼마 기준으로. 그래서 보통 그게 한 1% 2% 내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그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보험료가 굉장히 사실은 환자한테 주는 어떤 의료 행위에 비해서 좀 낮아. 받는 지금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받는 게 돈이 좀 적어. 그걸 수가라고 하니까. 수가가 쉽게로 적기 때문에 그 수가를 다시 산정을 하는데 파트가 세 그룹이 모여가지고 산정을 하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의사 그룹 아니면 시민단체나 이렇게 소비자 그룹 그다음에 정부 공무원 이렇게 세 명이 하는데 항상 2대1의 구대가 된 거예요. 시민하고 정부가 같은 그렇지. 편이구나. 그래가지고 이게 깎고 싶으니까 한 30년간 이렇게 2대1 구도로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의료 수가 자체는 낮아지면서 의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 정부 측 비율을 딱 다시 반으로 나눠가지고 이쪽 반 이렇게 딱 1대1이 되도록 이번에 만든 거예요. 그게 지금 의협에서 한 제일 좋은 그거를 사실 그걸 받아들이고 나머지 두 개를 내준 거야. 일종의 딜이었네 한마디로 말하면. 딜로 보고. 근데 뭐 협상은 딜이지 그 뭐. 딜에 대해서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 아까 원격 진료 자체를 반대했던 개원이 그룹들은 그러니까 이제 대의원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원격 진료 부분도 다시 협상하자. 네, 다시 협상하자라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좋긴 하지만 원격 진료 자체. 그러면 지난번에 파업했잖아요. 네. 전북 지역 어떤 이런 뭐 수치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파업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도 전화 그날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 진료하냐, 병원하냐. 병원 하냐, 안 하냐.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정부도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서 그 유관 기관 이런데 지도 감독해야 되는 기관들 통해서 다 파악하고 그랬었다고. 전북은 2% 파업했어요. 네? 2% 파업. 2%. 2%가 네, 2%. 근데 이게 그게 통계인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어 나는 파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어떤 사람은 내 몸이 아파가지고 그냥 문 닫았으나 내가 진료를 하던 중에 하는 시간 그럴 수 정도 있죠. 하니까 급동 그래가지고 급동 그래가지고 치료 못 하겠다. 대장성. 이거는 파업인지 아니냐. 파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잡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무조건 같고요. 파업입니다. 근데 여기 2%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부 자료인지 예를 그건 들면 정부에서 한 얘기기 정부에서. 때문에 이제 그 정확한 그걸 거는 좀 그러니까 다르겠지만 기준을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의사 파업은 다른 파업하고 달라요. 의사 파업은 이렇게 시기를 정해주잖아요. 내가 며칠 날 언제 파업하겠다. 의협에서 이렇게 공지가 내려와 시기를 정해주면 정부에서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요. 파업하지 말고 일해라. 일해라. 일을 해라. 그리고 그거를 어기면 벌금이나 뭐 업무 벌금이나 정지. 금고, 업무 정지가 바로 내려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직종하고는 달라요. 이 업무 정지가 저는 왜 이런 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에 그것도 규제네 규제. 네, 약분업하고 이럴 때 의사들이 파업을 한 차례 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 정부에서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쉽게 파업을 할 수 결국 없다는 못 한다는 거죠. 거네요. 그렇죠. 결국. 파업을 할 수가 없죠. 이게 이론적으로. 이런 쪽. 근데 이제 이슈는 굉장히 크게 되지. 실제로 보면 이제 그래서 이건 그걸 각오한 사람은 전북이 2%밖에 안 되고 저기 부산, 세종 이런 데는 60% 70%까지 갔죠. 너무 떨어지네 그러면. 전국 꼴찌였어요. 특별히 그런 뭐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전라북도 전라북도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너무 전라북도 의사 사랑하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지침이 내려왔느냐면 아까 전에 업무 개시 명령이 네. 내려오기 때문에 의협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전라북도에서는 3시간 정도 근무하고 문 닫아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파업도 아니고 문을 연 것도 아닌데 3시간 문 열면 환자들이 계속 들여오는데 그 어떻게 다시 내보낼 수 있겠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아마 2%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전화하면은 뭐 오후에 자기는 문 닫고 간다 하더라도 오전에 전화 받았던 사람들은 일하고 있으니까 이제 파업을 안 한 걸로 또 이렇게 일부에서는 그 의사들이 일하느라고 바빠서 뭐 건강 검진을 제대로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날 많이 받았다더라고. 그런 또 경제적 네. 효과가 그런 순기능이 있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새로운 집행부가 꾸려지면 여전히 지금 불신에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는 거의 그냥 간다고 봐야 되나요? 간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추동력을 좀 잃었죠. 사실은 의사들이 그 특히 전공의 같은 경우들이 그 다음 2차 파업에 대거 이렇게 하기로 했던 그런 것들은 일종의 뭐랄까 순수한 마음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원격 진료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의사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일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덥석 집행부가 받아들여 버리니까 지금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젊은 의사나 개원이들은 집행부 쪽에 그동안 계속 힘을 많이 실어줬었는데 자기 뜻과 다르게 자기들의 바람과 다르게 집행부에서 그거를 오해로 나면서 받아들여 버리고. 아니 근데 그 원격 진료 문제는 또 그게 흔히 말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아는 의사 얼굴 보고 나도 진료 받아야지 그거 뭐 되겠어?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아까 우리 말했던 것처럼 서울의 유명한 강사가 서울에 자기 방송하는 거 인터넷만 틀어주는 방송으로 지방에 있는 옛날에 그래도 여기 고시학원 이런 거 다 있었잖아. 그렇죠. 여기 쪽에 많았죠. 이 시내.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면 서울에서 처방전이 내려와가지고 지방으로 갔을 때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까지 가야 그래요. 되잖아. 약국도 그지? 없는 거야 그 동네는. 그렇지. 약도 없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처방된 보통 약국이 있는 데는 그 옆에 병원이 있다고. 네. 그러면 그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요. 행위들이란 만약에 말이야. 딱 서울에서 A 약을 해줬는데 효민 약국이 없으면 또 우리는 이제 어떻게든 구해서 지어드리지. 근데 이제 그럼. 이게 그 일반 개인이 원격 의료 장비를 개개인마다 갖출 수 구분해야 없기 돼요.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문제야. 유령 약국이 갖출 수밖에 없고 그렇지. 이 유령 약국은 당연히 처음에 마진을 보장해주고 네트워크를 가진 대형 그
거기 자회사 병원들 그러니까 쉽게 대기업에 말하면 속할 수밖에 환자가 약국에 와가지고 원격 진료를 의사한테 받고 그 약국에서 그 약을 타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명확하게 알겠네. 이제 지금은 그럴 것 같으면 그 지방에 옆에 병원에 가라 네. 이거야. 근데 안 가죠. 왜냐면 아, 서울에 유명하니까. 네 지금 홍인님 뭐 아시다시피 뭐 그 화려하지만 뭐 그러겠습니까? 저기 하버드대나 존스 홉킨스에서 오신 뭐 이런 교수님이 암 교수님. 오시는데 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돼요. 이 그런 시스템도 가능한 거잖아. 고시원을 하나 빌려 내가. 그리고 1층에 약국을 놔 내가. 그지? 그리고 고시원 방을 다 그 원격 진료가 가능한 방으로 개조를 해. 입원을 시켜? 어? 입원을 시켜? 야, 이 동전도 하나씩 넣고 한 자씩 보내면 되지. 저는 이 원격 진료를 차라리 풀려면 아예 존스 홉킨스 바로 들을 수 있게 풀어버리면 존스 홉킨스. 알아서 삼성과 아산에서 막을 거다. 이거. 근데 문제는 우리가 동시통역을 해가지고 그럼 이게 내가 거기 나 의료용어 알잖아. 내가 한번 해볼래. 의료용어. 이게 문제는 이게 이제 내가 이런 뭐 투자 활성화 대책 이렇게 얘기하면서 투자활성화는 또 다른 문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뭐 가는 하려고. 이게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고 뭐 그 뭐지 고용도 창출되고 이런다라고 하고 그건 그 사람들 얘기니까 나 별로 상관이 없는데 또 가끔은 우리 입장에서도 가끔 이게 그렇게 하면 편해지는 거 아니야? 편해지는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이제 그러면 뭘 해볼 수 있는 거야. 아까 내가 말한 고시원 하나 인수해서 에? 이게 근데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아까 그 보통 이게 필요한 게 아니네. 자본이. 큰 돈이 필요한 거고 네. 일단 의사협회에서 홍보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안 한다잖아요. 아 예. 그리고 네, 또 어떤 네, 일이 네, 되냐면 의사들 간에 계층 분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의사의 광작이 형성돼요. 광장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서 마름 있고 이런 거요? 의사를 보기 위해서 지방의 김윤성 의원에 가 일단. 그러면 서울 의사가 하고 진료를 내려주면 김윤성 의원은 뒤처리만 해주는 거예요. 그 기계 갖춰놓고 좀 나머지 잡일을 해주고 뭐 루틴한 일만 해주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그 광작에 의한 신문제 세분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 사업 모델 괜찮은데요. 저랑 어떻게 동업하셔가지고 같이 아까 그 투자 활성화 얘기가 잠시 나왔다가 들어갔는데 그건 아까 이제 부대 사업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 부대 사업 좀 웃긴 게 아까 화장품은 이제 넘어가서 건강식품이나 이제 그 전에 건 쉽게 말하면 성형외과에서 수술해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뭐 바르는 화장품도 네네. 팔고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거는 그거 말고라도 예를 들면 이제 뭐 왜 병원에다가 예영업을 시키고 숙박업을 시키고 아이 멀리서 지금 아까 그 곡성에서 환자 유치해 그거 와서 외국에서 유치하려고요. 곡성에서 환자 유치해 가지고 와서 여의도 충북에서 윤중로 청해. 벚꽃 한번 네. 구경시켜드리고 저희 옆에 그 좋은 호텔에서 하루 자시고 다음날 진료 받으세요. 결국 뭐 그 이런 거. 말은 비빔밥도 드시고. 그 돈이 의사들한테 줄 수 있는 돈을 적게 주는 대신에 너희들이 다른 사업 해라.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그 의협 협회장이 잘 얘기했는데 택시 기사한테 껌 팔아라는 얘기랑. 그렇지. 택시에다 껌 넣어놓고 껌 팔아라. 아 맞아 한때 그랬지. 택시비 올려주는 대신 껌 팔아서 채워라. 그렇지. 특수 환자군은 이미 그 이 용역 환자분. 병원에 음. 그 앞에 쪽방에서 생활하면 치료받고 지금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오히려 특수 환자군 같은 경우는 이걸 기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일정이 안 맞아서 보름 한 달간 앞에 쪽방 생활하면서 치료를 받고. 앞에 호텔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비싸지는데? 아니 돈이 있구나. 아까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네. 우리 진짜 전라북도에 겨우 800짜리 분양가 나는 살 돈 있으니까 한 2억 평당 2억. 아니 이런 지금 얘기가. 얘기하는 특수 환자군은 희귀 난치병 환자나 암 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기 뭐냐 아산이나 삼성병원 앞에서 그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좀 얘기를 모아보자면 결국에는 그 거대 자본에게 빨려 들어가는 그 지금 우리가 초입에 서 있다. 그렇죠. 정확히 그 일단 얘기입니다. 거의 진입했죠. 진입. 지금 톨게이트 지났어. 톨게이트 지났어. 문지방 넘었어? 톨게이트 지났어. 톨게이트 지났어. 톨게이트가 넣으면 바로 고속도로잖아. 그렇지. 그럼 막 이 늪이라고 치면 지금 한 어디 무릎이나 허리쯤 왔나? 늪이라고 치면. 대장까지 그만해. 진짜. 대장. 톨게이트 지났다고 그 정도에서 마무리해야지. 그래서 이게 단순히 원격 진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드러나는 그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그들의 노림수나 우리 일반 시민 또는 서민들의
권리, 이 기본적 권리들을 지켜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뭐 자칫하면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아, 지금 아까 그 박근혜 씨가 뭐 이렇게 그 규제 완화한다 그래가지고 박근혜 씨? 친하세요? 왜 그러세요? 대통령 가까이 그 이거 이거 법으로 씨까지 붙여. 씨. 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 시행령만 고치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쉽게 말하면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지금 우리가 그래 생각했던 언제부턴가 그런 패턴이요. 네,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 명박이 때부터 허문하잖아. 저기 최재형 씨께서 약도 인터넷으로 발송해 준다고. 해줘요. 예, 아, 시행령만 고치면 되니까. 예, 그냥 이게 그러면 국회도 없이 그냥 택그 있잖아, 퀵 서비스로. 네. 한의원에서 많이 해주는데 보약 먹을 때 그건 그래도 진백은 미리 하고 오는 것을 그렇지. 나 며칠 있다가 약을 받는 거지. 그거하고는 다르지.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무식하게 그래? 발송해 준다고. 여기서는 실수 한번 하면은 그러면 우리를 그냥 정리를 좀 합시다. 시간도 좀 너무 많이 지체되는 것 같고 그냥 뭐 의사의 입장을 네, 저는 순수한 의사 입장.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고 또 다른 쪽에서는 다른 얘기 할 수도 다른 있고. 얘기합니다. 네 오늘 아마 이제 그게 그런 밑바닥에 그런 게 깔려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방송 들으신 분들은 조금 느꼈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오늘 첫 번째 그 레드 카펫을 깔아놓고 모셨는데 너무 대접이 저희가 소홀했던 것 같아요. 물 한 잔도 못 드리고 막. 오늘 진짜 예. 뭐 먹을 것도 하나 없이 우리 이런. 빈손으로 오셨잖아요. 아, 형이 나야? 맞잖아요. 문제가 나야? 네, 그럼요. 호두과자 안 사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 내가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얘기 있으시면 간단하게 얘기하시고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성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앞으로도 방송 잘 듣고 댓글 열심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그다음 다른 분들. 제가 할 얘기가 남았어. 방송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어요 요즘에. 누가요? 누구한테? 그러니까 몇몇 분들한테 뭐 번호를 까야 돼 내가? 최모 씨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 양반은 나를 감시하나 봐. 내가 술값을 냈는지 안 냈는지도 알고 그걸 갖고 나를 협박도 하고. 그게 지금 방송 마지막으로 할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값을 안 내줘서 그래. 늦지 않고 다음부터 시작부터 제 상큼한 목소리로 결국은 자기 잘하겠다는 얘기야. 상큼한 목소리로 방송을 이끌어 나갈 수 이게 있도록. 이게.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토솔, 토솔? 톡소리 뭐야? 토큰 소믈리에 앞으로 토솔 농약서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스 아니야 토스. 토 쏠린다. 토 토가 쏠린다. 쏠리야 진짜. 끝나와. 토 쏠린다. 넘어가! 토 넘어가! 아니야? 괜찮죠 그거? 다른 사람 할 말 없대요. 네. 더 이상 가다가는 들으시는 분들이나 우리들 스스로도 정신 건강에 매우 해로울 것 같아서 오늘 개편 첫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음 주 다다음 주 저희가 한 달에 앞으로 3번씩 무조건 방송하는 강행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